한서진. 그 이름을 부르자 바람이 멎었다. 이준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단 한 음절. 하지만 그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다. 착각이겠죠. 이준호가 외면한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린다. 시선을 피한다. 너무 완벽하게, 너무 의도적으로 당신을 찾았어요. 하지만 기록에 없더군요. 어디에도. 이준호의 손이 난간을 꽉 잡는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한다. 인정하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니까요. 당신은 적에게 손을 내민 군인이 됩니다. 눈물이 섞인 고백. 30년을 참아온 말들이 쏟아진다. 떠나며 속삭인다. 그날 너는 총 대신 손을 내밀었지.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서진은 혼자 남았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1챕터. 세계관과 일상 707의 새벽. 서울 용산의 국방의료재단 안보자문실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올해로 57이었죠.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이 깊지 않았어요. 아니, 깊어질 수가 없었죠. 30년 전 그 밤이 아직도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알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군인이었던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서진을 지배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폐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정신이 깨어났죠. 욕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가의 잔주름들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날카로웠습니다. 흐려지지 않았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서진에게 큰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잠자고 씻고 출근 준비하는 공간이면 충분했죠. 군용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컵이었어요. 손잡이가 닳아서 매끄러웠죠. 검은 커피를 따랐습니다. 설탕도 프림도 넣지 않았어요. 쓴맛이 익숙했습니다. 그 쓴맛이 정신을 더욱 명료하게 만들어줬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낡은 원목 책상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패치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707. 여군 특수정찰대를 상징하는 그 숫자였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실밥이 여기저기 풀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죠. 패치를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냄새 같은 거였어요. 실제로 냄새가 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서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비 냄새였어요. 철원 북쪽 94년의 그 비. 차갑고 날카로웠던 빗줄기. 진흙에 섞인 피의 냄새. 떨리던 숨소리. 모든 게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서부터 시작이네요. 서진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패치를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어요. 책상 위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료봉사단 분쟁지역 파견 검토안이었죠. 두꺼웠어요. 읽어야 할 게 많았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분쟁지역, 의료지원, 인도적 지원. 익숙한 단어들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멈췄어도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사람들 마음속에, 몸속에, 기억 속에 전쟁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요. 그게 서진이 군을 떠난 뒤에도 재단에 남은 이유였습니다. 진짜 전쟁은 총소리가 멈춘 뒤에 시작된다고 서진은 믿었어요. 상처 입은 마음들을 돌보는 일. 그게 서진이 지금 하고 있는 전투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어요.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단정하게요.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죠. 준비됐습니다. 재단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이었으니까요. 지하철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만 앉아 있었죠. 피곤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7시였어요. 아직 아무도 없었죠. 서진은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보자문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환하게 켜졌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가 필요했어요. 가을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선선했죠. 기분이 좋았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8시쯤이었을 거예요. 경쾌하지만 단정한 걸음이었죠. 익숙한 발소리였습니다. 김나율이었어요. 문이 노크됐습니다. 선배님 계세요? 들어오세요. 나율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2이었어요. 간호장교 출신이었죠. 밝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나율은 서진을 볼 때마다 경례하듯 인사했어요. 선배님, 오늘 재활의학과 봉사 라운딩 동행 부탁드려요.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율은 서진의 침묵에 익숙했죠. 오전 10시에 재활치료실로 오시면 돼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나율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서진은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의사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복도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080 시절 가요였어요. 오래된 노래였죠. 누군가의 청춘이 그 노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의 청춘도 그 시절 어딘가에 묻혀 있었어요. 휴게실로 갔습니다. 믹스커피를 타려고요. 구석 선반에 커피 봉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설탕이 듬뿍 들어간 그 커피. 옛날 군 병영에서 마시던 그 맛이었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퍼졌어요. 휴게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가을비. 서진은 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그날이 생각났으니까요. 94년 철원의 그 밤이요. 커피를 마시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총을 내려놓아도 마음속 방아쇠는 여전히 당겨진 채로 남아있다고요. 서진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재활치료실로 가야 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니, 무겁다기보단 조심스러웠죠. 알 수 없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재활치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환자들이 재활훈련을 하고 있었죠. 물리치료사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한 명 보였어요. 의사였습니다. 새로운 의사. 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나율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이쪽이에요. 나율이 앞장섰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쪽으로 걸어갔죠. 서진도 따라갔어요. 가까워질수록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선이 곧았어요. 군인 같았죠. 선생님, 안보자문위원님 오셨어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문제의 발단 낯익은 걸음걸이.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흰 가운 자락이 움직일 때마다 절제된 동작이 따라왔어요. 군인다운 움직임이었죠. 서진은 그 동작을 알아봤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안보자문위원님 뵙겠습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표정은 정중했죠.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얼굴이었어요. 이준호 선생님이세요. 재활의학 전문이시고 이번에 저희 재단에 새로 오셨어요. 나율이 소개했습니다. 이준호. 그 이름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서진도 군인이었으니까요. 반갑습니다. 한서진입니다. 서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부드러웠죠. 의사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손바닥 어딘가에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총을 잡았던 손의 흔적이었죠. 악수는 짧았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손을 놓았어요. 시선도 자연스럽게 돌렸죠. 나율 쪽으로요. 마치 서진을 처음 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라운딩 시작할까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완벽했죠. 너무 완벽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나율이 앞장섰습니다. 재활치료실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준호가 따라갔죠. 서진도 뒤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이준호의 걸음걸이를요. 왼쪽 다리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경직돼 있었어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서진은 알아봤습니다. 고관절이었어요. 좌측 고관절에 뭔가 있었죠. 옛날 부상의 흔적이었습니다. 포복 전환 훈련 때 생기는 부상이었어요.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상을 입은 사람의 걸음을 알고 있었죠. 지면을 딛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체중을 싣는 방식도 달랐어요. 아주 조금, 정말 조금이었지만요. 너를 아는 발목이다.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환자분은 척추 수술 후 재활 중이세요. 보행 훈련이 필요하죠. 이준호가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워킹레일 위에 서 있는 노인이었어요. 힘겹게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죠. 이준호가 노인의 허리를 받쳐줬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부드럽게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의미 있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었어요. 거짓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정말 의사구나.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운딩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 환자를 둘러봤어요. 이준호는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돌봤죠. 말투도 손길도 눈빛도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볼 때만큼은 달랐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분명히요. 라운딩이 끝났습니다. 나율이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선배님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호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서진에게도요.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죠. 아니, 있으면 안 됐습니다. 너무 많은 게 보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컴퓨터를 켰습니다. 재단 내부 메신저를 열었어요. 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익명 메시지였죠. 발신자 이름이 없었어요. 클릭했습니다. 메시지가 열렸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재단에 신분 세탁된 북측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감시 바랍니다. 서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더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이 식은땀으로 젖었죠. 누가 보냈을까요? 왜 서진에게 보냈을까요? 누가 알고 있는 걸까요? 메시지 창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은 머릿속에 남았어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얇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적셨죠. 서진은 비를 바라봤습니다. 94년에 그 비가 생각났어요. 철원 북쪽, 침투터널 입구, 진흙에 묻어있던 피, 떨리던 눈동자, 그리고 서진이 내민 손, 총 대신 내밀었던 손이었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707 패치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실밥이 풀려있는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겐 모든 것이었어요. 이준호. 서진은 그 이름을 작게 불러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죠. 너였구나.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밖에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가을비는 차가웠어요. 서진의 마음도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차갑게 만들어야 했어요. 지금은 눈물 흘릴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패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죠. 이준호. 이름을 쳤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화면에 정보들이 떴습니다. 이력이 나왔죠. 재활의학 전문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복무. 전 국군포로 출신. 국군포로. 서진은 그 단어를 봤습니다. 그렇게 등록돼 있었어요. 공식 기록이었죠. 완벽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요. 몸은 기억한다는 걸요. 서진은 화면을 껐습니다. 의자에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선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은 전투 전의 규정처럼 침착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자꾸 94년의 흙을 더듬었어요. 3챕터.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삭제된 이름.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머릿속엔 온통 이준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손길, 그리고 피하던 눈빛까지요. 새벽이 왔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씻었어요. 거울 속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할 일이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죠.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지하로 내려갔어요. 구 재직 기록과 작전 보고서, 보관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몇 안 됐죠. 서진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서류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죠. 형광등을 켰습니다. 깜빡이며 불이 들어왔어요. 캐비닛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94년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손으로 캐비닛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파일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날짜를 확인했죠. 94년 11월. 있었습니다. 철원 작전 보고서.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서진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책상에 올려놓았죠. 표지를 봤어요. 결제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명도. 당시 지휘관이었던 사람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실패. 서진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작전 개요가 나왔습니다. 침투 차단 작전. 북측 정찰병 체포 작전. 투입 인원 명단이 있었죠. 명단을 읽었습니다.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남자 대원 5명, 여자 대원 1명. 하지만 서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며요. 하지만 역시 없었어요. 한서진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작전 경과 보고였어요.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었죠. 침투 지점 도착, 잠복, 교전. 하지만 서진의 행동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사후 평가였어요. 작전 실패 원인 분석, 개선 방안.
하지만 거기에도 서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치 그날 한서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지원했구나, 나를.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냈지. 서진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서진은 그날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총을 들었고 뛰었고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기록엔 없었죠. 왜일까요? 누가 지웠을까요? 최명도. 서진은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전 지휘관이었던 사람. 이제는 은퇴해서 용산 어딘가에 살고 있는 노인이었죠. 서진은 파일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캐비닛을 닫았어요.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죠. 밖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무거웠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최명도. 번호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끊겼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죠. 지휘관님, 한서진입니다. 서진이?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오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명도가 말했어요. 저녁에 오게. 주소는 알고 있지? 네. 그럼 이따 보세.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서진은 퇴근 후 최명도의 집으로 갔어요. 용산의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최명도가 서 있었습니다. 63.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허리는 곧았어요. 여전히 군인 같았죠. 들어오게. 좁은 집이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낡은 소파가 있었죠. 탁자 위엔 PX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게. 라면이나 끓여줄까? 괜찮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명도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가? 최명도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94년 철원 작전 보고서를 봤습니다. 최명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어요. 투입 명단에도 사후 평가에도요. 최명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을 바라봤죠. 왜 지우셨습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명도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죠. 앉아서 듣게. 최명도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죠. 라면을 끓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어요. 컵라면 2개를 들고요. 먹으면서 이야기하세. 탁자에 컵라면을 놓았습니다. 서진 앞에도 하나 놓았어요. PX 라면이었죠. 오래전 맛이었습니다. 그때 잔해를 덮은 건 규정 위반을 가린 게 아니었네. 최명도가 말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라면을 저으며요. 전쟁을 막기 위한 장치였어. 자네가 그를 살리지 않았다면 도발은 커졌을 거야. 총성이 울렸을 거고 사상자가 났을 거네. 그럼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었지. 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손을 내밀었어. 총 대신 말이야. 그게 모든 걸 바꿨네. 그 북측 정찰병은 살았고 우리도 살았어. 전쟁도 막았지. 하지만 그걸 기록에 남길 순 없었네. 왜입니까? 군법 위반이니까. 적에게 손을 내민 건 명백한 위반이야. 자네를 군법회의에 세울 순 없었어. 그래서 내가 자네 기록을 지웠네. 자네는 그날 거기 없었던 거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명도는 계속 말했어요. 미안하네. 하지만 그게 자네를 지키는 길이었어.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라면 국물에 떨어졌어요. 그 남자 살아있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최명도의 손이 멈췄어요. 남쪽 이름 이준호로요. 지금 재단에 있습니다. 최명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오늘부턴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하네. 4챕터 갈등 심화 감시와 증언. 다음 날 재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 낯선 사람들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죠.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다녔어요. 나율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선배님, 보안점검 나왔대요. 갑자기요. 언제부터? 오늘 아침부터요. 뭔가 제보가 들어왔나 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익명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준호 선생님 괜찮으시려나? 나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재활치료실로 갔습니다. 이준호가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이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환자의 발목을 잡은 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죠. 의사의 손이었습니다. 치료하는 손이었어요. 총 대신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죠. 그날 서진이 내민 손을 잡았던 그 온도와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나율이 서진을 불렀어요.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죠. 주위를 살피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이준호 선생님이 가끔 진료 데이터를 비워요. 본인 진료 기록도요. 서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픈 것 같아요. 얼굴이 자꾸 창백해지거든요. 가끔 화장실에서 나올 때 입술이 하얗더라고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서진은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죠. 서울의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멀리 남산타워 불빛이 깜빡였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서진은 돌아봤습니다. 이준호였어요. 여기 계셨군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준호가 난간 옆으로 다가왔죠. 서로 나란히 섰습니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이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비 온다고 하더군요. 그런가요? 가을비는 차갑죠. 서진은 이준호를 봤습니다. 이준호도 서진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요. 선생님.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94년 강원도 금강 일대. 기억 안 나십니까? 이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저는 전 국군포로 출신 의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기록이 증명하죠. 기록에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기록에 없는 한 이름을 묻죠. 한서진. 바람이 멈췄습니다. 이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열렸죠.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진. 단 한 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어요. 이준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을 지웠어요. 착각이겠죠. 착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기록도 없는데요. 당신 이름조차 그날 명단에 없는데요.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준호가 알고 있었어요. 서진의 이름이 지워진 걸요. 어떻게? 찾아봤습니다. 몇 년 전에요. 당신을 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없더군요. 어디에도요. 이준호가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환영이었다고, 그날 내 목숨을 구한 건 꿈이었다고 생각하기로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이준호가 서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젖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라는 걸요. 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재단에 제보가 들어왔죠.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곧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 당신과 저의 관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94년에 적에게 손을 내민 군인이 됩니다. 기록에 없어도 증언이 나오면 끝이에요. 군법회의에 서게 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 있어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렸는데 제가 당신을 죽일 순 없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어요. 차가웠죠.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준호가 돌아섰습니다.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멈췄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날 너는 총 대신 손을 내밀었지. 그리고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게 뺨을 타고 흘렀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서진은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죠. 이준호. 서진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람에 실려 날아갔어요. 어둠 속으로요. 큰 위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밤. 다음 날 아침 재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익명 게시글이었죠.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직 북정보총국 장교가 재단의 위장 취업. 안보자문위원과 내통 의혹.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휴대전화로 게시글을 보며 놀라는 얼굴들이었죠.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가 재단 입구를 비췄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리포터들이 마이크를 들고 떠들어댔어요.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진은 사무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죠. 재활치료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준호를 찾아야 했어요. 복도를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진을 봤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안보자문위원 아냐? 내통했다며? 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실 문을 열었어요. 환자들이 있었죠. 물리치료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준호 선생님 어디 계세요? 나율에게 물었습니다. 나율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계단참에 계세요. 쓰러지셨어요. 서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계단참으로 뛰었어요. 구석에 이준호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로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에서 피가 흘렀죠. 이준호. 서진이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준호를 안았어요.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구급차 불러요. 빨리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나율이 전화기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죠. 이준호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서진을 봤어요.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말하지 마요. 힘 빼지 말고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겠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준호를 조심스럽게 옮겼죠. 서진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차가 출발했죠.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들었어요. 검사가 시작됐죠.
엑스레이, CT, 혈액 검사. 서진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꼭 쥐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보호자이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연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기 간암입니다. 다발성 전이도 보이고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말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언제부터였습니까? 의무기록을 보니 6개월 전에 진단받으셨더군요. 본인 서명이 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셨고요. 왜요? 왜 치료를 안 받으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환자분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액이 연결돼 있었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해진 손이었죠.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죠?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눈을 떴어요. 북쪽을 떠난 날부터요. 6개월 전이라고 하던데요. 진단은 그때 받았죠. 하지만 증상은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이준호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정확히는 너를 다시 보러 오기로 마음먹은 날부터요. 제게 남은 시간은 오래전부터 카운트다운 중이었습니다. 서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치료를 안 받으신 겁니까? 왜요? 받아봤자 몇 달 더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요. 차라리 이렇게 일하다 가는 게 나았어요. 그게 무슨, 너를 다시 보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걸 이뤘으니 됐죠.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급히 들어왔어요. 단발머리였습니다. 눈이 또렷했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아빠. 여자가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이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나야. 괜찮아. 리아나였습니다. 이준호의 딸이었어요. 28이었죠. 하나는 서진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너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30년 전에 살린 사람이라고. 동료입니다. 이준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재단 안보자문위원이세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였어요. 기자들이 병원까지 따라온 겁니다. 저기 있다. 이준호 병실이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서진은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준호 씨,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안보자문위원님, 내통 사실 맞습니까? 하나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아빠, 저 사람들 왜 저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았죠.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먹구름이 몰려왔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진실 혹은 내면의 성장 국경선의 흙. 병실 문 앞의 소라는 1시간쯤 지나서야 잦아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선 덕분이었죠. 하지만 복도엔 여전히 몇 명이 남아서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이준호는 잠들어 있었어요. 진통제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이 평온해 보였죠.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신 건가요? 서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의 아버지는 북에서 온 사람이라고, 탈북자라고,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데요? 하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게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 딸인데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어디서 왔는지를요. 아버지께 직접 여쭤보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평생 그러셨어요. 하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자라셨는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버지가 되셨죠. 국군포로 출신이라고만 들었어요. 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준호가 얼마나 많은 걸 숨기며 살았을까요? 딸에게조차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진은 병원을 나왔어요. 복도 끝에 최명도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걸까요? 지휘관님. 맞네. 기자들. 최명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어. 누가 흘린 걸까요? 모르겠네. 하지만 이제 막을 수가 없어. 조사가 들어올 거야. 이준호는 말기 간암입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최명도가 놀랐어요. 얼마나 남았나? 많지 않습니다. 최명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죠.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물어뜯을 거야. 자네와 그 사람의 관계를 캐낼 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94년 일이 드러나네. 자네 기록이 없어도 증언이 나올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는 돼 있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제는요. 최명도가 서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는 이미 3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젠 진실이 필요해요. 최명도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진에게 건넸어요. 이걸 받게. 뭡니까? 비공개 의견서 사본이야. 내가 당시 상부에 올렸던 거네. 자네 행동이 전쟁을 막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증거는 될 거야. 서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하네. 진작 꺼냈어야 했는데. 최명도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주말이 됐습니다. 서진은 철원으로 갔어요. 혼자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죠.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군인이 물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민통선 안쪽이요. 무슨 일로요? 옛날 생각 좀 하려고요. 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켜줬습니다. 차를 몰아 구름길로 올라갔어요. 양옆으로 철조망이 이어졌죠. 비무장지대가 가까웠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내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죠. 가을바람이었어요.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발밑에 흙이 부스러졌어요. 마른 흙이었죠.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한 줌 떠냈어요. 이 땅이었습니다. 94년 그날 밤. 비가 내리던 그 땅이었어요. 진흙투성이었던 땅이었죠. 피가 섞였던 흙이었습니다. 서진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흙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주머니에 넣었죠. 멀리 북쪽이 보였습니다. 산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나무들이 빽빽했죠. 저기 어딘가에서 이준호가 왔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국경선이 뭘까요? 땅을 나누는 선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나누는 선일까요? 이 흙과 저 흙은 다른 걸까요? 이 피와 저 피는 다른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같은 흙이고 같은 피였죠. 다만 선 하나가 모든 걸 갈라놨을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언덕을 내려왔어요. 차에 탔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이 보였어요. 집들이 보였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죠. 이 평화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준호의 병실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호가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다녀오셨어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이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에 써 있네요. 어디 멀리 다녀온 얼굴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철원 다녀왔습니다. 이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곳에요? 네. 그날 그 자리요. 어땠습니까? 흙을 가져왔어요. 서진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마른 흙이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었죠. 이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이 흙 몇 알갱이를 이준호 손바닥에 놓아줬어요. 이준호는 흙을 만져봤습니다. 눈을 감았죠. 따뜻하네요. 그날은 차가웠었는데요. 그땐 겨울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가을이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땅에서 떠온 알갱이들이 두 손바닥 위에서 섞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였어요. 커피를 들고 왔죠. 두 사람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방해했나요? 아니야. 들어와.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하나가 커피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서진을 봤죠.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덜 외로우실 것 같아요. 하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도 미소로 답했어요. 최후의 대결 증언. 일주일 후 재단윤리위원회와 보안팀 합동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큰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딱딱했어요.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녹음등이 켜졌죠. 기자들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지 않게요.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안보자문위원 한서진 씨, 피청구인 이준호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까? 서진은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30년 전부터입니다. 더 큰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위원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원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94년 11월 저는 강원도 철원 북방에서 침투 차단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여군 특수정찰대 707 소속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날 밤 저는 북측 정찰병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총을 겨눴죠. 그 사람도 총을 들고 있었어요. 방아쇠를 당기면 끝이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쏘지 않았습니다. 총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그 사람도 총을 내려놨죠. 우리는 서로를 살렸습니다. 그게 이준호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록엔 당신 이름이 없습니다. 그날 작전 투입 명단에도 보고서에도요. 지워졌습니다. 누가 지웠습니까?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명도를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최명도가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복이었죠. 가슴에 훈장들이 달려 있었어요. 제가 지웠습니다. 최명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누구십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예비역 대령 최명도입니다. 94년 당시 철원 작전 지휘관이었습니다. 최명도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진 옆에 섰어요. 증언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도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작전의 일부 기록은 국가대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됐습니다. 한서진의 행동은 군법으로는 위반이었죠. 적에게 손을 내민 것이니까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더 큰 전쟁을 막았습니다. 총성이 울렸다면 도발로 번졌을 겁니다. 사상자가 났을 거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었어요. 최명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서진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어겼지만 인간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지웠습니다. 군법회의에 세울 순 없었으니까요. 그건 은폐 아닙니까? 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은폐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한서진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어요. 최명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지휘관인 제게 있습니다.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최명도를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휘관님, 앉아있게. 최명도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다시 앉았어요.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훨씬 후에 남쪽으로 왔어요. 국군포로 신분으로 등록됐습니다. 신분 세탁 아닙니까? 생존입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이준호는 남과 북 둘 다에게서 버려졌습니다. 북에선 실패한 정찰병이었고 남에선 의심받는 탈북자였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신분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거짓 아닙니까? 생존을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그 신분으로 사람들을 살렸어요. 의사가 됐죠. 재활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봤어요. 서진은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우리 재단의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과거를 심판하기보다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요. 이준호는 그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기자들도 펜을 멈췄죠.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호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기 간암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위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를 덮었어요. 오늘 청문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정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서진도 일어섰죠. 최명도가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고맙습니다, 지휘관님. 이제 됐어. 기록에 남았으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가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나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이준호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서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죠. 이준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준호가 돌아봤어요. 미소 지었죠. 어땠습니까? 말했어요. 다요. 후회 안 합니까?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이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이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넌 나를 또 구했네. 이번엔 기록에 남을 거예요. 서진. 이준호의 눈동자가 잔잔히 물들었습니다. 이젠 그날의 총성이 아니라 너의 심장이 내 기억에 남을 거야.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어요. 8챕터. 결말 변화된 세계. 늦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재단 정원에 낙엽이 쌓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흩날렸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조형물을 세우는 공사였어요. 서진은 창문으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며칠 후면 완성될 거였죠. 동판 하나가 세워질 예정이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새겨질 겁니다.
총 대신 내민 손. 국경선을 넘어 사람을 살린 이들에게. 청문회 이후 재단 이사회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이준호를 추모하고 서진의 행동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죠.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이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숨소리가 얕았어요. 하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잠드셨어요. 하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준호의 눈이 떠졌습니다. 가눌게요. 서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서진이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이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동판 얘기 들었어요. 네. 곧 완성돼요. 이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어요. 충분해. 너를 다시 만났고 진실도 말했고. 서진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준호가 하나를 봤습니다. 하나야. 미안해. 평생 숨기고 살아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알아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하나가 아버지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흐느꼈어요. 이준호가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 하나 좀 부탁해. 제가 있잖아요. 선배로 있을게요.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이준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과 하나는 두 손으로 이준호의 손을 감쌌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노을이 비쳤어요. 붉은 빛이었죠. 이준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어요. 충성보다 먼저. 인간의. 그리고 숨이 멈췄습니다. 조용히요. 평화롭게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재단 장례식장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준호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들이었죠. 최명도도 왔습니다. 예복을 입고요. 이제 내 기록을 조금은 되찾았어. 당당하게 살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재단 정원에 동판이 세워졌습니다. 작은 제막식이 열렸어요. 이사장이 천을 걷어냈죠. 동판이 드러났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나율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재단의 분단 트라우마 클리닉 생겨요. 제가 만들었어요. 이준호 선생님 뜻을 이어가려고요. 서진은 나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며칠 후 하나가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재단 일 도우려고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서진은 하나를 안아줬습니다. 하나도 서진을 안았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철원에 갔어요. 손에는 작은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유골 일부였어요. 언덕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서진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뿌렸어요. 바람이 재를 날렸습니다. 흙과 섞였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가져온 흙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뿌렸습니다. 서로 다른 땅에서 떠온 알갱이들이 공중에서 만났어요. 잠깐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여대원 읽기. 서진의 옛 전우들이었죠. 서진아, 이번 주말에 모이자.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갈게. 707 패치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패치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덕을 내려왔어요.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이었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서진은 따라 불렀습니다. 작게요. 우리는 아직 싸운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요. 재단이 보였습니다. 정원의 동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동판 앞에 섰습니다. 손을 올려놓았죠. 준호 씨. 작전 종료. 목표 구조 완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경례했죠. 그리고 재단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들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